네,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고민 참 많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같이 좀 고민하고 같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이 남겨주신 고민 소개를 해드리고요. 함께 해결 방법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취업 보기 카페 박효수 멘토님, 이지연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요, 다음 취업 뽀개기 카페 장을 열어놓고요, 취준생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있습니다. 자, 바로 고민 들어볼까요, 이지연 캐스터?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현재 게시판 이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요즘 정부에서도 많이 해외 취업을 독려하고 있고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좁은 국내를 벗어나서 좀 해외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조사 결과를 봐도 86%의 취업 준비생들이 기회가 된다면 해외 취업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관련 고민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고민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분은 28살이고요. 이번 해에 대학교 4학년 2학기 재입학을 하는 학생이라고 하세요. 스펙을 보니까 금융 3종을 갖고 계시고요. 모스, HSK 6급, 그리고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 갖고 계시고요. 토익 점수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것 같지만 740점을 이전에 성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1년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받고 귀국하셨다고 하는데 회화는 중국인들과 좀 원활한 소통이 되는 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HSK 6급을 막 취득했다고 해요. 또 현재 일은 면세점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지원하고 싶은 분야를 보니까 해외 영업 혹은 무역 파트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정해주셨어요. 네, 해외 영어 파트를 지원하려고 하면 기본 베이스가 영어라서 지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신다라고 써주셨는데요. 국내 해외 영어 파트인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높아서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내륙이나 홍콩, 싱가포르 해외 취업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써주셨는데요. 네, 해외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자료 검색이 쉽지 않다고 고민을 올려주셨어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리고 현지 가서 구하면 확실히 한국보다 쉽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고요. 또 만약에 해외 취업을 안 할 경우도 써주셨는데 한국에서 구하게 될 텐데 요즘 TV를 보니까 토익 안 본다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깁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 적어주셨는데 스펙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금융 3종 있고요. 모스, HSK 6급이시고요. 네. 유통관리사 2급, 면세점 경력까지 1년이 있으시고 중국 어학연수도 다녀오셨고 중국 실력도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스펙이면 대단한데요. 거기다 이제 낮에는 또 일하고 밤에는 대학을 다니는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네요. 네. 해외 영업이나 무역 파트라고 딱 이제 지원 분야도 구체적으로 딱 정해 놓으셨고요. 네. 중국, 홍콩, 싱가폴 해외 취업을 준비한다고 딱 해놨습니다. 그 효수님, 이 정도면은 스펙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사실 대학 생활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먼저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은 해외 영업에 있어서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그 실제로 요즘에 해외 영업 그 채용들을 좀 보시면 그 영어와 플러스 이제 그 다른 외국어 능력들을 이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분이 중국어를 잘한다고는 하지만 영어가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홍콩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쪽으로 해외 취업을 하시려면 영어권이기 때문에 특히나 영어 회화 능력을 좀 집중적으로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격증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이제 그 외의 자격증보다는 좀 영어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격증은 이제 그만. 네네. 네, 영어 전문가 우리 이지연 캐스터. 네, 자격증 많은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어학 능력이 좀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해외 취업 정보 어디서 얻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분은 현지에서 가서 구하는 게 좀 더 나은가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어떤가요?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어적인 제약이라든지 또 실제로 그 현지에 있는 기업이 내실이 탄탄한지나 좀 이런 것들을 좀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한국에서도 충분히 해외 취업 관련한 정보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월드잡을 통해서 해외 취업에 관련된 구인 정보나 유용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싱가포르나 또 중국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K-무브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아주 실제적인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뭐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또 저희 취업 보게기에도 수시로 해외 취업에 관련된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트라 운영하는 페이스북 그리고 자체 운영하는 카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건 다 이제 인터넷 사이트잖아요. 네네. 우리가 뭐 저기 직접 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아, 이번에 네.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하시는데. 예. 네, 그래서 이번 주 5월 22일 양일간에 코트라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취업 상담회가 킨텍스에서 있는데요. 네. 이 상담회에는 일본, 중국, 중동, 아시아 146개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그중에 일본 기업이 94기업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는 5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업들 중에 보면 닛산 자동차, 로얄 호텔, 마루베니 상사 등 아주 크고 굵직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네. 또 그 직무를 보면 사무직, 서비스업, 또 건축, IT, 의료 등 다양한 직종에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넓은 범위에서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5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열리네요. 이 글로벌 취업 상담회 꼭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국내 취업 박람회도 보면은 준비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 좀 해가면 기회를 얻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 여기도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상담회가 진행하는 동안에 일본, 중동, 싱가포르, 중국 이 4가지 지역에 대한 해외 취업 설명회가 또 그 안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 생활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력서 작성 방법, 또 주요 기업의 채용 설명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찾아가 보시면은 아주 실제적인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기업 리스트를 보고 이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하신 분들은 현장에 가서 면접을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처 지원을 못 하신 분들은 또 기업별 현장 면접이 또 가능한 기업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해 주신 것처럼 상담회에도 이제 국문, 영문, 이력서들 넉넉하게 준비해 가시고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 기업을 지원하실 경우에는 일문, 중문 이력서를 이제 준비를 해가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 면접을 보려고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의 우선권을 얻으시려면 좀 일찍 가셔서 대기를 하시면은 면접을 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네요. 부지런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세히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이분의 근데 질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있어요 지금. 해외 취업을 안 할 경우에 국내에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요즘 채용 트렌드가 이제 뭐 스펙 처리다 해서 영어 점수를 이제 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예, 근데 이제 정말 토익을 안 보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 만약에 준비를 해야 된다면 토익을 해야 될지 토스가 하는 게 나을지 뭐 어떻게 됩니까? 아, 네. 스펙 초월이라고 해서 많은 기업분들 이제 그 이력서에 스펙 기입란이 없어진 거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예. 근데 해외 영업이나 무역 같은 경우에는 어학이 되지 않으면 영어 실력이 되지 않는데 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반드시 필수 조건이 이 어학 능력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익을 반영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또 토스가 또 대세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채용 공고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아까 전에 너무 이 질문이 길어가지고 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게 있어요. 무역적으로 지원하려면 어떤 자격증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어떤 자격증 준비하면 될까요? 네. 무역 쪽으로 가셔도 영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꼭 자격증을 따고 싶으시다면은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이 정도를 준비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하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기 해외 취업이 궁금하시면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저희가 이제 해외 취업에 관련된 코너가 있어요. 맞아요. 바로 세계를 잡다가 있는데 네. 그걸 보시면은 이제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전문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고민도 그러죠.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사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은 자꾸 재수 삼수하는 것보다 미리 경력을 쌓은 이후에 좀 더 큰 회사, 규모가 큰 회사로 옮기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렇죠. 이번에 이 고민 올려주신 분도 같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분의 고민 살펴볼까 하는데 이분은 현재 대학 졸업 후에 마케팅 분야 회사에서 입사를 해서 이미 일을 하고 계세요. 입사에 이미 성공하신 분이고요. 여기서 경력을 3년 이상 쌓은 이후에 중견이나 대기업 쪽에 다시 문을 두드려 보고 싶습니다. 졸업 후에 중견이나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미 취업 이전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보셨는데 학점이 좀 낮으셨나 봐요. 2.88점이라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지금 이분의 스펙을 보시면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 능력 있으시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그리고 통번역 자격증, 토익 점수 910점이고요. 토익 스피킹은 7급이시고요. 영어 회화 가능하다 써주셨고 스페인어 회화가 중급 정도다라고 써주셨어요. 네, 경력직 채용으로 할 때도 학점이 문제가 돼서 채용이 어렵게 되나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채용 정보 소개해드릴 때 보면 이미 경력이 쌓이면 그 전에 이 학력은 좀 무의미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래요. 현재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다른 뭐 토익이나 여러 가지 스펙 괜찮은데 학점이 낮아서 일단은 경력을 쌓고 네. 이직을 하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즘 저기 스펙 안 보는 뭐 대기업이 많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학점 커트라인이 제가 듣기로는 뭐 3.0 미만은 안 된다. 제가 또 3.1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어때요? 이렇게 이직할 때 학점 문제 됩니까? 아, 네. 사실 이분의 지금 최고의 스펙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요. 네. 경력직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채용 공고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경력직 우대 거의 대부분이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네. 아무래도 경력직 분들을 뽑으시면은 아무래도 수행한 프로젝트도 많고 또 바로 투입이 됐을 때도 이제 손색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특히 마케팅 관련해서도 요즘 채용을 보면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훨씬 좋은 직무이기 때문에 좀 경력직을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학점을 물어보셨는데 학점은 경력직으로 이직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회사에서 어떤 이 브랜드를 담당했고 또 어떤 업무를 실제적으로 잘 진행했는지 또 그런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케팅 직무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소비자 동향이나 시장의 트렌드를 얼마나 잘 분석했는가 또 얼마나 원활한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췄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발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포트폴리오로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뭐 준비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뭐 경력직 이직을 준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마케팅 직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경력직에서 이직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그 경력 기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자신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또 자신의 전문성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업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잘 기술하셔야 합니다. 또 근속 연수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근속 연수가 짧다 보면 만약에 입사를 한 뒤에 짧은 기간 동안 이제 빨리 이직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책임감이 없다고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3년, 적어도 3년 정도는 경력을 쌓으시고 이직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에 짧게 이직을 할 경우에 그 전 회사에 막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래요? 아,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경력직 같은 경우 그리고 실제로 뭐 3년, 4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 회사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대인관계를 맺었는지를 물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직할 때는 항상 그 현재 직장 사람들한테 밥을 한번 쏘고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성실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경우? 사실 저희 오빠가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친오빠가 공사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분이 글로 이직을 하신 거예요. 어머. 그래서 오빠 회사분들이 저를 알고 계시니까 네. 그분의 레퍼런스 책을 저한테 하셔가지고 그분은 입사에 성공하셨습니다. 좋게 얘기해줘서? 네, 저는 네네 그랬습니다. 어휴, 그래요? 그래요. 종종 이런 인간관계 좋게 하셔야 돼요. 진짜 인간관계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낍니다. 종종 이런 일들이 주변에 예. 많아요. 그렇죠. 저 오늘 밥 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이렇게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함께 해봤습니다. 취업 보기 카페 박효순 멘토님, 이지연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